동갑내기 야당 대표 얘기를 먼저 해봤다면 여당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얘기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본인의 사퇴 결정도 청와대의 오더를 받는다라는 한 사람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진현님께 여쭈려고 하는데요. 김상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정현 대표, 대통령보다 먼저 사퇴할 수 없도록 청와대의 오더를 받았을 것이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갑자기 말씀 중에 화색이 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정현 대표야말로 그동안에도 줄곧 박근혜 대통령을 섬기고 모시는 어떤 당무수석이라고 하는 비아냥까지 들을 정도로 그런 태도를 견지해 왔는데 본인으로서도 당내에서 쏟아지는 이런 퇴진 요구, 사퇴 요구가 얼마나 참 수모스럽고 견디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버티는 것은 이정현 대표가 사퇴하는 순간에 그 화살이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해 갈 수밖에 없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최후의 뭐랄까요 보루라고나 할까 버팀목이 사라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완강하게 버텨라 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탈당도 안 하시는데 이 대표가 물러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른바 뭐 비상시국회의, 비박계라고 하죠. 그쪽 요구대로 지금 이정현 체제가 물러서고 친박이 배제된 어떤 비대위가 출범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강성 친박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대위, 이정현 체제 물러나고 비대위가 들었었잖아요. 거기서 올해가 병신년 아닙니까? 예. 병신년에 이 나라를 예. 망친 무슨 새누리 무슨 친박 10적 이렇게 해갖고요. 10명 예를 들면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비대위에서요. 정계 은퇴 권고를 하는 겁니다. 예. 정계 은퇴 권고. 니들은 나라 망친 사람들이니까 정계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가 아니고 여의도를 떠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출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의 일종의 이제 숙청이죠, 숙청. 친박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친박은 완전히 괴멸의 수순으로 간다. 이런 거를 이정현 대표가 빤히 알고 있는데.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렇다면. 예. 근데 스스로 물러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과 이정현 대표 보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나 도찐개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변에 지금 대통령의 측근들이 좀 하나 둘 좀 떠나 있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은 대화, 통화 그리고 본인의 사퇴, 진퇴 여부까지 결정하는 정도로 같다고 보세요, 관계가? 아니, 지금 운명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탈당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순간 이정현 대표가 더 버틸 수 있는 버튼목 하나가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요. 이게 다 지금 세트로 돼 있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문고리 3인방이 지금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정현 대표는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체제라고 하는 하나의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버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보다도 더 긴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의 어떠한 의사와 국민의 여론과 가장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세 사람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이정현 대표고, 예.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이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주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형아 네. 변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정현 대표를 보면 한편으로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가라고 하는데 당신은 수습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수습하겠다고 지금 혼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 직원들까지 지금 나서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그 충성심의 정도가 이거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아바타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정현 대표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정도가 어떤 일반 주군과 밑에 부하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거의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너무나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청와대를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박근혜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럼 우리가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도 있겠지만 본인 문제예요. 본인 이정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본인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거위의 꿈 어떻게 해서 29계단을 올라와 갖고 간사
간사병부터 시작하고 당 대표까지 29계단을 올라오신 분 아니에요. 그 호남에서 기적적으로 2번이나 당선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끝나면요. 정치는 이정은 끝나거든요. 정치 생명 끝나는 거니까 대통령에 대한 의리 뭐 충성심도 있겠지만요. 전 본인의 생사에 달린 문제예요. 예. 그래서일까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정현 대표가 당명 개정과 당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하면 뭐 합니까?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꾼다고 새누리당의 과거가 없어지고 이를테면 최순실 부역자, 박근혜 부역자로서의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사라집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것도 수습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당 내에서는 대표가 퇴진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나마 무늬만 무엇이라도 좀 바꿔보는 신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검토지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어서 좀 당명을 바꾸면서 좀 분위기 전환도 하고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정현 대표도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닐까요? 뭐 당명만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명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새누리당 내에 주류 세력의 교체가 수반되어야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이제 걸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같아요. 거죠. 이게 당명 바꾸고 뭐 하면요. 음식 맛이 되게 없어갖고 손님들이 안 갔는데요. 간판만 딱 바꿔달고 뭐 새로운 것처럼 이게 완전히 그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요. 우리 국민 수준을 우습게 하라도 너무 우습게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국민들 그 보수층 지지자들을 더 화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얘기되는 남경필 지사가 이정현 대표가 버티면 다음 주 탈당 예고하지 그 얘기 않습니까?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 김용태 의원도 뭐 그 같이 뭐 할 것처럼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보수 분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은요. 보수라고 하는 정치적 외피를 쓰고 있지만요. 속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가짜 보수고 사이비 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분열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 대한민국의 대표 보수 정당이 그런 사이비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오염당하고 한 거를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 무슨 보수 분열 그런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따라서 그거는 저렇게 무슨 간판 바꿔단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예. 최순실 게이트에 원죄가 있는 게 친박 아니에요? 예. 우리 현 이정현 대표가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친박 원죄가 있는 사람이 당명을 바꾸고 당의 어떤 체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누가 그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비상대책위원회가 뭐 설립을 해서 당명을 바꾸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아무리 이정현 대표랄지 친박을 제외한 세력들이 새누리당의 이름을 바꾸고 같이 한솥밥을 먹게 되면 결국 그것도 새누리당의 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살 길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최순실 게이트의 원죄인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또 최순실 관련된 그러한 정치 세력을 배제하고 아주 새롭게 만들어야지 어떤 지지도 있는 것이지 이걸 다 끌어안고 가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신현님,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네. 새누리당 당명도 네. 최순실의 작품이다라는 거를 신현님이 어디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의원총회에 앉아 있었어요. 예.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 가지고 공천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이른바 요즘 표현으로 비박계 의원들도요 바짝 쫄아갖고 그 새누리라고 하는 당명 개정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때 친박인 유승민 의원이 딱 그 마이크 잡고 이거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로 당명을 그렇죠. 바꿨는데 자기는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이 좋다. 새누리 반대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리가 뭐냐면 당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당이 그 지향하는 어떤 가치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야 되는데 한나라 이거는 좀 가치 뭐 큰 나라 국민 통합 또 남북 통일 뭐 이런 거 뭐 그 저게 떠오르는데 이 새누리는 도대체 뭐냐 그런 게 전혀 없다. 심지어 종교적 냄새마저 난다. 예. 아니, 신천지를 바꿔놓으면 새누리 아니에요. 근데 뭐 순 우리말이니까 뭐 새누리 예, 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글쎄 어쨌든 이 독서를 좀 많이 이제 두 사람 동갑내기 여야의 대표가 조금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뭔가 대안이 없이 이런 정치 공방만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